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잠시 전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북한 측과 북미 관계 개선과 또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전망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잠시 전에 북한에 도착했는데요. 앞으로의 협상 일정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낮 12시에 도착하는 일정이었고요. 지금은 아마도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 부장과 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오후 4시쯤까지 평양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아니고 이번부터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외무상의 상대 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찬을 베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리용호 외무상과의 협상이 예상이 되고요. 협상 결과가 좋다면 내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초동 조치가 일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수행자를 보면은 규모도 대규모인데요. 보면은 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행자 명단을 보면 성킴 필리핀 대사가 있고 알렉스 웡이라는 이름의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있고 또 중앙정보국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의 앤드류 킴 센터장이 있고 또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차관보가 사실상 공석이고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김 대사나 알렉스 웡 부차관보가 바로 이 비어있는 두 자리에 들어가서 앞으로 2, 3년 동안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책임자들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역량이 지금 집결한 것이고 여기에 CIA의 한국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 킴까지 정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크고 이런 것들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번 성과에 대한 의지 또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 성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거 북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의 문제를 담당했던 부서가 통일전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외무성으로 이관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는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 경험이 없는 부서고 원래 대남 정책 당국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일을 하던 통일전선부가 미국과의 일까지 하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장관까지 상대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임시적인 상태였고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의 국면에서 지금까지 임시적으로 했던 정보당국 중심의 협상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외교 당국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협상의 의제와 쟁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비핵화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올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사가 있는데 사실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비핵화보다도 더 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북미 협상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공동성명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를 보면 북미 관계 개선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가 비핵화,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이었습니다. 비핵화는 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인데 이 중에서 북미 수교 일정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북미 수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치열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평화협정책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인데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 해결을 보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과감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 동시에 대북 제재 해제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 일정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해 송환 문제는 지금까지 서로 양측에서 볼 때 문제가 없이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유해 송환은 아마도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변수는 아니고 폼페이오가 돌아갈 때 유해 송환이 그냥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예.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협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을 통해서 유해 송환을 함께 이제 지도하는, 감독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는 어렵고 아마도 가시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유해 송환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미국 측의 발언을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가 북한의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오전에 도쿄 요코다 공군기지를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북한이 다른 미래를 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예.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초동 단계에 대해서 부분적인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발표하는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 이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후속 협상에서 어떤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이거 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